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시바이누가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밈코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틸리티성을 보완해가면서 이 밈코인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밈코인들보다 펀더멘털이 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시바이누가 밈코인 태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각 중요 지점에서 대응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 관련된 가격 전망과 그리고 시바이누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시그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차트에 관한 부분과 최근 코인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또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요. 시바이누 외 유망 코인에 관한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 담았고요. 또한 덱스 거래소에 상장 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가 제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바이누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4시간 차트로 52평선을 여러분들 설정을 한번 해 놓으시고요. 설정하시는 방법은 다 아실 건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먼저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지표 클릭하신 다음에요. 자,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뭐 하나가 생겼을 겁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길이를 5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이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들 좀 표시하기 편하게 자, 조금 더 굵게 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기 편하게. 자, 그렇게 해서 변화를 해 놓으면 자, 제가 이게 중복이 되는데 제가 원래 보고 있던 걸 없애고 자, 52평선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 레벨을 저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키 레벨 52평선으로 보고 있고요. 52평선 같은 경우 4시간 본 기준입니다. 먼저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52평선을 따라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52평선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52평선의 지지가 아니라 지금 52평선의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중요 지점마다 여러분들 대응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52평선을 깨고 차트가 자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살짝 걸치는 것 말고 확실하게 이탈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 관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한 것은 여러분들 매수 신호 아니라고 매수 신호가 아니고요. 자 이거는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52평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여기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확실하게 이탈이 된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매도 관점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2평선을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돌파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돌파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돌파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서 추세 변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세 변환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급적 매수는 자제를 해주시는데요. 대신 자 이런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분할로 수량을 모아가실 분들은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 돌파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풀 매수가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돌파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풀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을 크게 실으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잠깐 52평선에 저항을 맞고 다시 조정을 받고 52평선에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볼륨 프로파일 상에 지금 POC 지점은 POC 가격대는 여기죠. 자, 11월 중순부터 11월부터 2월달까지 구간에 있어서 볼륨 프로파일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쉽게
지금 가격이 좀 흘러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트럼프발 관세 전쟁, 자, 이 부분 계속해서 충돌을 야기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바이누 혼자 힘으로는 지금 이 52평선을 뚫어내기는 조금 버거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부터는 다시 이 볼륨 프로파일, 다시 볼륨이 두툼해지면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이 구간 안에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규 또는 비중을 추가하실 분들은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때 제가 매도 비중 50% 매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여유 비중으로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버리셔서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자, 52평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는 이유는 이 52평선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뚫고 52평선 뚫고 돌파를 했다. 그럼 당연히 매수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계속해서 안내가 나오고 있죠. 자,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7%가 넘습니다.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주의해야 될 지수가 10%가 넘으면은 우리는 일단 좀 과열됐다,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비중을 확실하게 일부를 줄여야 되는데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격이 쭉 가라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과열이 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적인 전체 분위기가 과열 상태로 갔다고 판단이 되면서 매도 랠리가 진행이 된다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 10% 초과 여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관찰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단 이 밈코인 섹터가 사실상 크게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분명히 올해 안에 불장이 찾아오면서 도지코인, 시바이누를 비롯한 이 메이저 밈코인 같은 경우도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불장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지금 힘이 좀 빠져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이 힘을 좀 내서 가격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펌핑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바로 이 알트코인 ETF 승인이죠. 가장 먼저 지금 승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솔라나고요. 그리고 리플의 XRP죠. 자, 따라서 솔라나와 XRP를 선두로 해서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때는 불장으로 가는 확실한 일단 문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TF와도 관련이 깊은데요. 그레이스 케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 투자회사고요. 우리가 흔히 고래에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이런 대형 투자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담겨져 있는 코인들 우리가 따라 산다든지 또는 배제되는 코인들 우리가 재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펀드 중에서 이번에 ETF 전환 신청을 한 게 있었죠. 자,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가 출시가 이미 되었죠. 그리고 XRP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9B-4 이 승인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상태고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냥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자, 대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라지캡 펀드 ETF 전환이 심사 기한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SEC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기가 된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좀 들고 나왔는데 좀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보시면 뭐 비트와이즈, 뭐 바네크, 뭐 21 쉐어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엄청 뭐 XRP, 뭐 솔라나 ETF 시청에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자, 저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컨버전 해가지고 ETF로 변환을 신청한 거고요. 자, 19B-4 작년 10월 15일 날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데드라인을 일단 넘겼고요. 승인이 안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데드라인이 바로 올해 2월 2일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기준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내일까지겠죠. 근데 이미 연기가 되었죠. 자, 연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데드라인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 5월 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도 연기가 된다면
7월 2일 날 이때가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인데요. 이때는 뭐 승인이 되든 뭐가 되든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우리는 이제 5월 3일 날 미국 현지 기준으로 5월 3일 그리고 늦어도 7월 2일 날은 ETF에 대한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 19B4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잠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ETF 관련해 가지고 폼이 두 개가 있습니다. 19B4와 S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먼저 19B4 같은 경우에는 19B4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을 상장하거나 기존 규칙을 변경할 때 제출이 되는 거고요. 즉 거래소에 이게 제출이 돼서 승인을 받아야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1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ETF가 발행이 되고 투자자에게 판매가 되려면 이 S1이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까지는 19B4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려면 이 S1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19B4가 승인이 나온다면 S1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만 아니면 시간만 조금 더 걸린다 뿐이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B4 이 부분만 승인이 나온다면은 거의 출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B4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서류입니다. 서류 양식이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9B4 양식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SEC에 제출하는 거죠. 폼 19B4.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는 거고요. 따라서 두 개는 이미 출시가 됐고 두 개는 19B4 제출된 상태고요. 에이다는 아직 대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바이누 밖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 추가적으로 담으셔도 ETF가 승인이 됐을 때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안내를 좀 드리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리플, XRP, 솔라나, 에이다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매매 타점 관련돼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빨리 찾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끔씩은 이런 대형 투자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도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지만 곧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바로 디파이 관련된 거죠. 이 디파이 펀드 같은 경우에도 잠깐 살펴보면요.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다면은 상장이 안 됐지만 좀 나머지 코인들도 눈여겨보실만 하고요. 지금 조금씩 감항하신다면은 상장이 되었을 때 또 상장 빔까지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 폴리마켓이라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이 폴리마켓은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인데요. 작년도 미 대선 때 대선 결과에 대한 굉장히 근접한 적중률을 기록을 하면서 존재감을 보였었죠. 여기서 예측하기를 2025년도 XRP에 대한 ETF 신청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디파이 관련된 이 섹터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어피트 같은 이런 CEX 이런 중앙화 거래소 말고 이 덱스 거래소, 이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 상품 시장 규모가 3.48조 달러입니다. 48조 달러. 4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1.5조 달러입니다. 2024년도. 올해에는 이게 예상이라고 그랬죠. 전망 1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의 현물 시장 점유율이 9% 정도 됐는데요. 이게 2023년도보다 2023년도에는 9% 증가를 했는데 2024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로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CEX 중앙화 거래소와 이 DEX 이 탈중앙화 거래소 간의 격차가 좀 크게 나고는 있는데요. 점점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 CEX 거래소에 흘러 들어갈 돈의 일부가 DX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CEX 공부할 게 많진 않죠. 여러분들 어피트 공부할 거 많지 않잖아요. DX가 좀 복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다 싼 가격에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스터디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화두였던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올해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리플에서 출시한 RL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약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바이누를 비롯한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요 지점마다 대응이 꼭 필요한 종목이고요.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도래하게 되면은 시바이누 또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 알트 불장은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의 반등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불장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입니다. 따라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0.26750 이 아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여지가 크게 있으면서 이 4시간 차트로 기준으로 해서 52평선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키 레벨이고요. 52평선 아래와 이 0점 좀 러프하게 잡아서 자 여기 보시면 0.25984 이 아래 구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 52평선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딥시크 이 충격에 의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탈 자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이탈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 제가 10%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10%가 넘어가면은 자 어쨌든 가격에 상관없이 비중을 상당 부분 축소해야 될 수 있다. 상당 부분 축소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미리 염두를 해 두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라든지 포인트 되는 부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관점 항상 공유를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바이누 말씀을 드리면서 유망한 코인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